전국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게 30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연결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긴 사연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무슨 일이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요약본을 말씀드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다소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연구하는 곳인데 공부하는 곳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이 연구회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혹이 있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또 제기가 됐습니다. 후에. 그래서 법관들이 모여서. 둘 다 의혹이 아니고요. 둘 다 사실일 거예요. 네. 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이 모여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시판도 열렸습니다. 익명 게시판이. 거기서 이런 요구들이 나온 거죠. 대법원장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장 반응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요약본인 거죠. 예. 주로 어떤 이유로 그 판사들이 사퇴하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최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처음에 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관한 없었던 거예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약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데다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또 사퇴를 해버리면서 결국은 지금 공전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하신 익명 게시판이 열린 다음에 초기에 올라온 글이 그 익명 게시판이 열리게 된 취지는 이게 원래는 실명제인데 실명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쪽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못 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익명으로 하자 해서 열어놨던 거를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대표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행정처 쪽의 음모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버린 거죠. 익명 게시판을 열어서 이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의결됐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오자 거꾸로 이제 법관들이 화가 나서 이 익명 게시판을 열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판사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뒤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거꾸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된 거군요.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건데 익명 게시판이기도 하고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법관 아니면 이게 거의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전달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요새 올라오는 글들이 뭐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긴 했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법관이 쓰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말. 아니, 뭐 법관들도 게시판에 가면 네티즌이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법관 수준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법관들의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다. 그래서 대법원장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왜냐면 지금 현재 막 벌어진 일이고 진행 중인 일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정도만 지금 체크하는 건데. 어차피 임기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법원장이 굳이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판사들 성향이죠. 판사들은 법률가거든요. 법률가 중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임기가 하루가 남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사법부에 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들마다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보통 정치인들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분위기가 좀 있었고 또 일부 사법부에 계신 판사분들은 나름대로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신 분도 소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역에 가까운 게 지금 사법부잖아요. 군사독재가 지나고 나서 군사독재를 대치할 만한 권력으로 검찰이 올라왔다고 하면 민주화 이후에는요. 실제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 그 어떤 장악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전두환 박정희 때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국민들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사법부는 거의 무풍지대에 가까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3월 달에 법원 내 연구 모임이 하나 있대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법원 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 판사들을 상대로 해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학술대회를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가 이 행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단 불거졌어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법원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위한 모임이었었는데 올 3월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해지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법원 수뇌부는 법원이 개혁되는 거를 일단 싫어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제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지금 불거졌단 말이에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예. 지금 조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법원 자체가 소용돌이 이게 휘말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권순호 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법원이 양승태 그림자. 사실 양승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임명됐습니까? 이명박 말에 된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근혜에 의해서 임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명박근혜에 대해서. 사실 사법부의 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들도 지금 말 함부로 못 해요. 당할까봐. 무슨 잘못된 재판이 나오면 비판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권순호 판사의 그 판결, 그러니까 영장 적부심에 있어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정치인들이 꽤 많이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자, 사법부 개혁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회의가 열려서 옛날에 평검사와의 대화 이런 비슷하게 그렇죠. 법원에도 사법부에도 일반 법관 회의가 있어요. 전국 법관 회의가 각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대표들로 인해서 그냥 수평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거든요. 이것을 정례화하자라는 이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권을 달라. 블랙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법관회의에 조사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양승태 퇴진까지 나왔어요. 대법원장 양승태 퇴진이 나온 거는 1988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노태우 정권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 처음 벌어졌는데 이게 사법부에 우리가 이제 사법부라 그러면 퉁치잖아요. 하나로 퉁치는데 사법부에는 두 개의 권력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판사들, 각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있고요. 대법원의 판사들이 있어서 사법부는 대법원과 일반 법원의 두 가지 권력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법부 전체를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임명권 때문에 대법원이 일반 법원을 다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감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특히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행정을 보는 곳인데 법원행정처에 들어가려면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판사들이 주장하는 게 법원행정처에 판사를 임명하지 마라. 이거 행정가를 임명해라라는 것과 양승태 퇴진과 블랙리스트 조사권을 일반 법관들에게 넘겨라. 일반 판사들에게 넘겨라. 지금 이런 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101명이 사실상 100명이 아니 한 명 더 모였죠. 10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화가 좀 났어요. 원래 이게 일상으로 풀면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 협의회인 거예요. 건방지게 지들이 대표자 법관회의라고 한 것부터가 건방진 것이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법관회의를 노동조합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선진국어는 법관회의라는 거 없어요. 노동조합이에요. 그냥 판사노동조합.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우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만들면 쪽팔리잖아. 근데 미국, 선진국 이러면 다 판사노동조합이지 무슨 놈의 협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 첫째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법관 인정해라고 한다면 법으로 인정해라고 한다면 법관 공무원 노동조합 이렇게 되거나 공무원 법관 노동조합 또는
협의해. 가도기적 단계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에다가 임의적으로 사법권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첫째가 자기 내부의 사법권을 블랙리스트들 조사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상설화해달라. 이게 직장협의법이에요. 그리고 이 전국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면요. 협의체가 누군가요?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원장과 협의를 해야 돼. 교섭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노조죠. 그러니까 노조를 첫 장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 등등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측면에서 아직 법관들 멀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이 난국에 법관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나마 사법부 개혁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퇴까지 이르게 됐다. 요구를 하기까지 이르게 됐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두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 결과에 어떤 현상이 보여지냐면 일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가로막는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법부는요. 절대 내부 개혁을 안 됩니다. 사법부를 완전하게 개혁하는 방식은요. 판사들의 계급을 없애는 겁니다. 무슨 판사가 계급이 있어요. 선진국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있잖아요. 판사들 권한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대법원에 일반 7급으로 합격하고 5급으로 고시를 합격한 법원 행정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행정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판결문을 써요. 예를 들면 잡범들 있잖아. 껌버리다 걸린 사람, 교통법규에 걸린 사람, 뭐 이런 걸 왜 판사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굉장히 이양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들한테 판결문을 쓸 수 있는 권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거 잡범들, 큰 사건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모두 다 전면 배심원 역할을 하고요. 대법원과 일반 아까 말했던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개혁이 외부에서 메스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선출 문제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내년 6월에 개헌이 있기 전에 이 논의가 돼야 지금 삽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한 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들이 오히려 외부의 메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이런 지점은 있어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5일 날 퇴임이니까 사실 한 3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동의를 하나 이런 측면이 있죠. 사법부 자체를 외부에서 메스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최고의 권력이 알고 보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권력은 검찰이었다고 하면 그거를 법원에서 나쁜 의도로 판결을 해버리면 그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양날의하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들이라 보니까 내부적으로라도 개혁의 동력이 생기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동력을 갖고 입법부 같은 데서 법을 또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보조 장치를 해야지 특정 어떤 주체가 사법부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총대 매기가 사실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판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는 아직 누구도 저를 이해시키지 못해요. 노동조합 하다 집회하다 잡히면 왜 공안과 가서 조사받아요? 그 이해 가요? 아니요. 질식법 위반이면 형사과 가서 받으면 돼요. 왜 공안과로 가요? 너 교통 위반했잖아요. 그럼 교통 벌금 내야 되는데 왜 공안과 가서 조사받냐고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 하다가 나 먹고 살려다가 싸우다가 잡혀갔는데 내가 공안과 가서 받아요. 이거 전부 잘못됐어. 이런 거 개혁을 해야 되려면 지금 내부에서는 안 돼요. 한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의 신뢰를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한 개혁 의지. 판사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 신뢰 간다. 검사들도 지금 노동조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의 개혁이 있어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전국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게 30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연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긴 사연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무슨 일인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요약본을 말씀드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다소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연구하는 곳인데, 공부하는 곳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이 연구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혹이 있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또 제기가 됐습니다. 후에. 그래서 법관들이 모여서. 둘 다 의혹이 아니고요. 둘 다 사실일 거예요. 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이 모여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시판도 열렸습니다. 익명 게시판이. 거기서 이런 요구들이 나온 거죠. 대법원장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아까 말씀하신 익명 게시판이 열린 다음에 초기에 올라온 글이 그 익명 게시판이 열리게 된 취지는 이게 원래는 실명제인데 실명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쪽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못 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익명으로 하자 해서 열어놨던 거를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대표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행정처 쪽의 음모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버린 거죠. 아하. 익명 게시판을 열어서 이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결됐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오자 거꾸로 이제 법관들이 화가 나서 이 익명 게시판을 열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판사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뒤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거꾸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된 거군요.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건데 익명 게시판이기도 하고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법관 아니면 이게 거의 이게 거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장 반응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요약본인 거죠? 예. 주로 어떤 이유로 그 판사들이 사퇴하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최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처음에 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아무 관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약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데다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또 사퇴를 해버리면서 결국은 지금 공전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이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전달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요새 올라오는 글들이 뭐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긴 했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법관이 쓰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말 아니 뭐 법관들도 게시판에 가면 네티즌이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법관 수준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법관들의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 벌어진 일이고 진행 중인 일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정도만 지금 체크하는 건데 어차피 임기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법원장이 굳이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판사들 성향이죠. 판사들은 법률가거든요. 법률가 중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임기가 하루가 남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사법부에 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들마다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보통 정치인들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분위기가 좀 있었고 또 일부 사법부에 계신 판사분들은 나름대로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신 분도 소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역에 가까운 게 지금 사법부잖아요. 군사독재가 지나고 나서 군사독재를 대치할 만한 권력으로 검찰이 올라왔다고 하면 민주화 이후에는요.
실제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 그 어떤 장악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전두환 박정희 때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국민들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사법부는 거의 무풍지대에 가까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3월 달에 법원 내 연구 모임이 하나 있대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법원 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 판사들을 상대로 해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학술대회를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가 이 행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단 불거졌어요.